만년필 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고 김태주 할아버지의 두 동생이 50여 년 만에 비로소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제주 신항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0년대 말 탑동 매립 과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물줄기 속에 더위를 잊은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만년필 간첩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제 만년필을 선물 받은 형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동생 남매가 간첩으로 몰린 사건인데요. 50여 년 만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1967년 당시 26살이던 김태호 할아버지. 형에게 만년필을 받은 게 화근이 돼 경찰에 끌려가 석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형으로부터 만년필을 받은 여동생과 함께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지만 고문 후유증과 경찰의 감시에 평생을 시달리다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잡혀간 은행에 때려 맞은 것에 그 때문에 일을 못한 거라. 일을 자기가 펄 아프니까 무거운 것도 못 들르지, 무거운 일도 못하지, 경하니까. 김 할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린 이유는 만년필에 적힌 천리마와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인데도 형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들에게 만년필을 준 형 역시 간첩으로 몰려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5년 함께 재심을 청구해 형은 지난 1월에 동생 남매는 지난달 비로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 단체나 공산 계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만년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뭣도 모르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런 온갖 고문을 당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뒤늦게나마 씻어져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만년필 하나에 평생 동안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삼남매. 두 형제는 이미 고인이 됐고 당시 20대였던 여동생은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실종 나흘 만에 제주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유동현 군은 실종 당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숨진 유군을 부검한 결과 별다른 외상이 없고 폐에 물이 차 있는 점과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실종 당일인 지난 29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군은 지난달 29일 집을 나간 뒤 나흘 만인 어제 오후 3시쯤 표선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라도 면적 4배의 바다를 매립하는 제주 신항만 계획이 확정 구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환경훼손은 물론 민간 기업의 개발이 독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 이뤄진 탑동 매립 과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무군성에 있었던 돌탑 아래에 위치해 타발이라고 불렸던 제주시 탑동. 윤기나는 먹돌이 널려있는 청정한 바다는 바르짜비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이자 해녀들의 작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해안도로가 나고 1980년대 말 민간 자본 주도로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사진이나 영상자료 속 풍경으로 남게 됐습니다. 탑동 매립 당시 사업자는 어촌계나 잠수회, 주변 상인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편법을 동원해 매립지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환경훼손에 따른 과실은 기업이 챙겼는데도 행정이나 정치권은 사실상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학생들까지 나서 4년 가까이 대대적인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이게 부당하지 않냐. 그리고 개발이 우리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제주신항 개발 계획이 고시되면서 탑동이 세 번째 매립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매립 면적은
128만 제곱미터, 기존 매립 면적의 8배나 됩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민자 비율이 높아 환경 파괴와 개발 이익 독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30년 전 탑동 개발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와 제2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갈등의 원인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탑동에서의 그 교훈을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과연 이것이 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겠다. 제 뒤로 보이는 탑동 앞바다에 2040년까지 제주 신항이 건설됩니다. 개발에 따른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 제주 신항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를 보존하기 위한 서식지 현장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운문산 반딧불이의 집단 서식지인 제주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반딧불이 증식을 위한 현장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최근 한라산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서식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찌는 듯한 더위에 힘드셨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대야까지 더위에 지친 한 주였을 텐데요. 시원한 영상 보시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해안 절벽을 타고 시원한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5m 높이에서 퍼붓는 차가운 물줄기는 자연이 주는 또 다른 선물. 더위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호기롭게 폭포수 안으로 들어서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이내 비명을 지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도 이곳에서는 저만치 사라지고 일상의 근심도 까맣게 잊게 됩니다. 추운 정도가 아니고 완전 영하 한 1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8월달 되면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2시, 3시 사이에 오가지고 한 30분 내지 한 1시간 있다가 가면은 집에 가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선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더위를 피하기에는 용천수도 제격. 물이 귀한 제주에서 논농사에 쓸 만큼 풍부한 물이 솟아난다는 논진물은 어느새 입소문이 난 피서지가 됐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한참을 놀다 보면 여름은 저만치 물러갑니다.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피서지에서 관광객들은 반가운 무더위를 즐겼습니다. 아들도 휴가가 맞고 저희도 휴가가 맞아서 왔는데 원래 물에 잘 안 들어갔었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하고 좋네요. 오늘 제주시 한림읍 낮 최고 기온이 33.4도를 기록하는 등 제주 전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도 뜨거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인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금능해수욕장에서 원담 축제가 펼쳐집니다. 원담은 밀물에 몰려든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돌담인데요. 토요일 저녁 개막식 축하 공연과 함께 일요일 오후엔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원담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에메랄드빛 금능 바다와 함께 여름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더위는 이어지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산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6도, 서부와 동부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가 31도, 동부는 30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괌 해상을 지나 현재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제주 북서쪽 해상까지 접근할 걸로 예상됩니다만 진로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5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안전실장의 양기철, 제주시 부시장의 이영진, 관광국장의 강영돈,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의 김명옥 씨를 발령했습니다. 또 인재개발원장의 김기범, 서울본부장의 양석하, 환경보전국장의 박근수, 농업기술원장의 정대천 씨를 임명했습니다. 제주도 약사회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반발하며 보이콧 재팬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약사회는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때까지 일본산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일본 제품과 여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존중해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20대 원어민 교사가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캠프를 진행하던 원어민 교사 A씨가 기침과 고열 증상을 보여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폐결핵으로 확진됐습니다. 제주도는 캠프에 참가한 학생 50여 명과 교사들을 상대로 결핵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선을 2일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마을 이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마을이 갈등의 도가니에 빠졌다며 사업 진행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된다면 당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 제주도정의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제주도 농업기술원 기간제 노동자 4명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